안녕하십니까. 점양자홀 우주론 제25장 양자생력학, 양성자, 중성자, 원자에 대해서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 문제, 세계 7대 수학 난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7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 풀면 100만 달러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증명된 이론이 푸앙카레 정리가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증명이 안 됐는데, 여기서 양밀스 가설의 존재와 질량 간극, 이것이 이제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 중국인 물리학자와 미국인 물리학자가 만든 양자장론 모델로 양자장, 양자역학, 강력과 양력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강력과 양력, 이런 이유로 표준 모형의 일부로 포함된다. 즉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쿼크, 양성자, 중성자, 쿼크, 전자 전부 다 표준 모형이죠. 양밀스 이론이 아주 핵심적인 거구나. 여기 양자역학에서는 결국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는 MC의 제곱. 여기 써있듯이 분명히 수학 문제이다. 수학 문제이다. 2014년에 이제 이거 풀었다라는 떠들썩한 기사가 나왔는데, 수학적으로 엄밀한 해결에 이르는 길에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다. 수학을 푸는 게 아니다. 이분이 이제 물리학에는 공헌을 했는데 수학 문제 푼 게 아니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계산해 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밀스 가설을 푼 게 아니고요.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전혀 다르게 계산을 한 거죠. 제가 7대 수학 문제 푼 거 아니다. 이거를 풀어내라는 거지. 이거를 풀어내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지. 양성자, 중성자 질량 계산해내면은 100만 달러 주겠다는 게 아니죠. 근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거죠. 그래서 양성자 및 중성자 질량 계산을 수행을 하면은 불가사의하고도 기묘한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시간에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양성자는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업커크의 질량은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업커크 2.3이니까 2개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더하기 다운커크의 질량은 4.8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개이지 않습니까?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하면은 9.4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더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양성자 질량은 938입니다. 938. 이거 9잖아요. 9. 이렇게 업커크 2개 더하기 다운커크 하나를 했더니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그래서 기묘하고 불가사의하고 기묘한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양밀스 가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그것이 밀레니엄 문제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양자생력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QCD라고 합니다. 2004년 공로로 2004년 노벨상 3사람이 수상된 아주 대단한 학문이죠. 양자생력학. 강력은 워낙 에너지가 커서 설명할 길이 없었다. 후보로 부트스트랩 이론, 끈 이론, 양자생력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자생력학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생력학을 이제 물리학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양자생력학의 등장으로 인해 양자생력학, 전자기력, 양력, 핵력 3가지가 동일한 전자기학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양자생력학이 도대체 뭐냐? 양자생력학은 강력을 설명하는 게이지 이론이다. 강력을 설명한답니다. 강력이 정체가 뭐냐?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이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전자기력으로 통합이 됐고요. 양력과 전자기력이 전향력으로 통합이 됐고,
여기서 강력이 도대체 뭐냐? 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는데 양자생력학이라는 놈이 강력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자생력학이 탄생해가지고 양자생력학과 전향력이 대통일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대통일 이론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뭐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완성된 건 아니죠. 대통일 이론이 이렇게 제안되는 거지 완성된 건 아니다. 완성이 되려면 양자생력학이 100%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향력 이론이 100%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력이 뭡니까? 우리가 전자기력을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근데 양력이 뭡니까? 양력이 글쎄요. 강력이 뭡니까? 강력 설명하기 무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일 이론이 완성됐냐는 거죠. 대통일 이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단지 이론, 연필이죠. 연필로만 이렇게 막 서술이 나가는 거지 증명된 바 없습니다. 자, 거기에 중력이 도대체 뭐냐? 중력과 대통일 이론이 통합한 것을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의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물리학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 짠 하고 이제 진짜로 진실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럼 물리학자들 다 굶게 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죠. 응용 물리학자들은 이제 막 돈 벌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론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이 짠 되면은 밥을 굶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생력학이 색이에요. 색이라는 말은 컬러입니다. 쿼크가 있다. 쿼크에서 업쿼크, 업쿼크 요거를 이제 파란색이라고,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컬러다. 양자 생력학의 빛의 3원색, 빛이 3원색이죠. RGB. 서로 겹치거나 멀어질 때 색이 변하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쿼크들도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할 때 강력의 세기가 달라진다. 이 쿼크가 서로 가까이 갔다가 서로 멀어졌다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 스프링이라고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무줄이 이제 세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노란색이 이제 글루온이라고 되겠습니다. 쿼크는 글루온, 글루온이 뭐냐? 강한 상호작용을 전달, 즉 강력의 매개체가 이제 글루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루온이 뭐냐? 진짜로 제가 설명했죠. 양자생력학에서 나타난 거, 어떠한 것도 증명된 바 없다고, 실험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글루온이라는 놈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찰이 됐냐? 관찰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있어야만 합니다. 글루온이라는 놈이. 근데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죠. 근데 관찰이 안 돼요. 역시 글루온, 노란색이 글루온이 되겠습니다. 이 놈이 분명히 있다. 이 놈을 고무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무줄. 자, 그럼 얘가 가까워져요. 그럼 고무줄의 힘이 사라지죠. 고무줄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근데 얘가 멀어져요. 이 쿼크 입자가 멀어졌다. 그러면은 고무줄이 팽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꽉꽉 차게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쿼크는 글루온을 방출하고 흡수해 그 색을 바꾸며 글루온을 교환함으로써 적당한 쿼크 색을 분포를 유지한다. 쿼크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글루온에 의해 전달되는 결합력은 약하다. 고무줄 가까이 있으면 고무줄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성자에서 쿼크들을 차내버리시듯이 떼어 놓으려고 한다면 결합력은 강해진다. 고무줄 이걸 멀리하면 팽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합력이 아주 세진다는 거죠. 한 쿼크가 가속 입자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후 옆 쿼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멀어진다. 글루온들은 쿼크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글루온들을 만들어낸다.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던 글루온이 더욱더 뿌쩍뿌쩍 만들어낸답니다. 아니 없던 글루온이 갑자기 짠 하고 생성되고 있었던 글루온이 갑자기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된다. 즉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보자면 글루온 하나, 글루온 둘, 글루온 셋. 쿼크 속에는 글루온이 3개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생력학으로 양성자 질량을 한번 계산해 봐라.
불가사의하고 기묘한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제가 설명했죠. 쿼크 3개의 질량은 1%밖에 안 됩니다. 1%. 그러면 여기 노란색 글루온의 질량이 99%라는 거 아닙니까? 99%. 자, 그런데 글루온 질량 얼마냐? 글루온 질량 0입니다. 0. 여기서 이제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의 구분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글루온이 0이라는 거는 정지 질량이 0이라는 뜻이고, 이제 운동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운동 질량이 쿼크 3개가 1%니까 그럼 나머지 99%, 글루온의 운동 질량이다. 글루온의 운동 질량이 99%를 차지한다. 양성자에. 그것이 이제 양자생력학의 결론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글루온을 발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글루온을 발견을 못해요. 아니 99% 양성자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100% 명확하죠. 그것의 99%를 차지하는데 왜 글루온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냐는 거죠. 1% 차지하는 UUD는 엄청 발견 잘하면서 99%는 왜 발견을 못하냐? 역시 의문입니다. 근데 이 양자생력학 계산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경량생력학, 경량이라는 말은 줄이자. 계산의 양을 줄여보자. 최대한 간단히 계산해보자. 격자 양자생력학, 격자, 시간과 공간에 모는 종이 격자 있지 않습니까? 눈금, 격자를 세워가지고 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질량 또한, 쿼크 또한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아니 쿼크는 분명 질량이 있는데 업쿼크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다운쿼크 4.8 메가 일렉트론 볼트 분명 질량이 있는데 쿼크 또한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질량이 없는 질량이 무슨 뜻이냐? 역시 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E는 mc의 제곱. 여기 m이 질량이지 않습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 업쿼크지 않습니까? 업쿼크는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성자 속에 있으면 이 형체가 있는 U가 에너지로 변한다?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에너지로 문제를 풀자. 근데 에너지는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쿼크는 이걸 쪼개요. 터뜨려요. 양성자를 막 세게 충돌시키면 쿼크 입자들이 형체를 갖는 입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양성자 속에 있을 때는 형체가 없는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해가 안 되죠. 뭐 여하간 자 그래서 실제 질량의 90%로까지 계산해냈답니다. 아니 100% 계산을 해내야지. 뭔 또 실제 질량의 90% 밖에 계산을 못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실제 질량의 90%까지 계산을 해냈다라는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자 양자 생략학은 또 어떻게 되냐? 쿼크하고 업쿼크하고 다운쿼크의 질량이 같다라고 놓는답니다. 아니 업쿼크는 2.3이고 다운쿼크는 4.8인데 웬 또 업쿼크 질량과 다운쿼크의 질량이 또 같다라고 놓는지 이제 그게 격자 양자 생략학이라고 합니다. 98%까지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10%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뭡니까 정체가? 2% 모자라잖아요.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네, 요거 90%는 인정을 받고 있대요, 지금. 98%는 논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얘는 또 왜 인정을 받는데 98%는 또 왜 논쟁의 대상입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드루팀은 7위에 있는 병렬 컴퓨터 네트워크,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다. 아니 양성자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거 질량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로 1년 걸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략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23장에서 힉스 보손이란 도대체 뭐냐 설명할 때 이거 풀어내야 된다고. 이 수식이
풀어내야 된다고.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아마 슈퍼컴퓨터로 풀지라도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양자 공간은 로그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죠. 로그로 계산을 하라고. 자, 로그로 양성자 질량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글루온이 있다. 이걸로 끝.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저는 업커크 이거 있잖아요.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 업커크가 고유 입자가 아니다. 물리학에서는 업커크는 고유 입자, 즉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입자라고 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쭉 딱 보시면 커크도 세게 충돌하면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업커크 2개, 하나, 둘, 이렇게 2개. 밑에 다운커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글루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루온, 아까 강력을 유발한다고.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럼 커크와 강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에서 제가 커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커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탑이 고유로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업커크입니다. 업커크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아주 세게 충돌을 시켜보죠. 유럽 입자 물리 그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입자 충돌기. 그걸로 꽝 충돌을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있는 껍질이 슝 하고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슝 하고 날아가죠? 이거 뭡니까? 이게 참커크예요. 참커크. 자, 참커크도 또 자기장 가속기 내부에서 또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참커크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바깥의 껍질이 이렇게. 자, 바깥의 껍질을 슝 하고 날아가겠죠. 왜? 충돌 때문에. 이거 뭡니까? 탑커크예요. 탑커크. 마찬가지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다운이에요. 다운. 자, 다운 커크를 또 깨트려 보자.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충돌을 시켜보자. 그럼 강한 충돌을 해가지고 얘가 슝 하고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 다운, 스트레인지가 돼버렸어. 스트레인지가. 자, 그럼 스트레인지도 자기네들끼리 또 강하게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껍질이 슝 하고 날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게 바텀 커크가 돼버렸다는 거죠.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 아니고 업과 다운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바깥에 있는 껍질이 강한 충돌에 해가지고 슝슝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커크로 바뀐다. 제 21장에서 제가 강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계산 알고리즘은 쭉 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했죠. 여기에 있는 숫자들 로그 값으로 제가 싹 계산을 한 겁니다. 강력이 어떻게 이게 강력이라는 거죠.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강력은 입자예요. 입자. 강력 입자. 입자니까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력 질량. 이건 이제 로그 값입니다. 그다음 전자기력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 입자예요. 입자. 양력 이렇게 생겼다고. 양력 입자. 그럼 중력은 뭐냐? 중력은 여기 양력을 유발하는 요걸 이제 중력자가 이제 양력도 유발하고 중력도 유발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강력. 그럼 요게 뭐냐? 타우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거 전자기력. 그럼 이거는 뮤온 중성미자. 요거는 양력. 이거는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그럼 요거 돼지꼬리는 뭐냐? 이게 글루온이라는 거죠. 글루온.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입자죠. 입자 전부 다 질량이 있습니다. 그 질량은 양자 공간의 로그 특성이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글루온이라는 거죠. 광자는 뭐냐? 이게 광자입니다. 전자기력에 있는 광자 요거
그러면은 중력자, 물리학에서 이제 중력자가 있다라고 하죠. 중력자가 이거예요. 양력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양력을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중력을 또 유발을 해요, 얘가. 이것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다는 거죠. 강력의 질량, 전자기력의 질량, 여기 있네요. 강력의 질량은 42.15 kEV/V고요. 전자기력의 질량은 823 eV/V. 위크, 양력의 질량은 0.015 eV/V. 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어커크 질량은 2.3. 양자생력학에서 출발은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한답니다. 양자생력학에서 출발은 2.3. 그래서 이거를 2.3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E는 mc의 제곱으로. 이게 2.3. 자, 2.3 하나 했고요.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2.3, 2.3. 여기 로그를 씌워야 된다고. 자, 1번 하겠습니다. 1번. 로그를 씌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6.362죠. 다운커크, 이거 다운커크 여기 있네요. 4.8, 6.681 로그를 씌워보자. 그 다음에 강력, 요게 강력이라는 거죠. 요게 글루온이랑 돼지꼬리가 글루온이고요. 요게 동그라미가 타우 중성미자입니다. 그럼 타우 중성미자 질량은 얼마냐?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 돼지꼬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 글루온 질량 존재합니다. 저 계산에 의하면. 자, 그래서 강력의 질량이 얼마냐? 이건 21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강력의 질량은 42.15 kEV/V라고 21장이라는 말은 지금 25장 하고 있으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제가 강력 질량 21.15 kEV/V라고, 즉 무슨 말이냐? 짜맞추기 한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짜맞추기 한 게 아니다. 1년 전에 계산하는 거 여기다가 대입해 보자. 자, 이렇게 강력도 했네요. 자, 그러면 4.625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질량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U, D, 강력.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동등하잖아요. 대등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속이 아니잖아요. 대등 아닙니까? 동등하게 붙어 있는 거니까 평균을 취합니다. 자, 평균 6.007. 거기에 전자기력이 있어요. 전자기력이 요게 전자기력입니다. 이렇게 큰 동그라미에 돼지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것이 뮤온 중성미자에 요것이 광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그럼 전자기력의 질량이 얼마냐? 역시 21장에서 828 일렉트론 볼트라고. 전자기력의 질량은 828. 제가 계산을 했죠. 그대로 여기 그래서 로그 값을 취하면 2.918입니다. 자, 그럼 다 했죠.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4개 이거는 평균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전자기력 이거를 감싸고 있잖아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기력은 밖이에요. 이거는 안이잖아요. 안과 밖 종속관계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죠.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더하기를. 즉 6.007 더하기 2.918. 어떨 때 평균을 취하냐, 어떨 때 더하기를 취하느냐.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계산을 하면은 842 나옵니다. 842. 정답은 938이어야 돼요. 938. 양성자 질량 938. 케이스 1번 842. 그 비율을 계산하니까는 89.8%입니다. 90% 아닙니까? 90%. 자, 다시 양자 경량 생력학에서 실제 질량의 90% 계산해냈답니다. 그것도 1년 걸려, 슈퍼컴퓨터로 1년 걸려서. 아니, 이거 90%나 같은 숫자 아닙니까? 제가 계산기로 툭툭툭 때리니까 바로 90%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 2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에서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중력과 통합된다. 즉 모든 것의 이론을 밝혀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다크포스, 암흑힘 3세대가 발생을 한다고. 그건 제20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간단히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즉 강력은
6차원의 힘이라는 거죠. 강력은 6차원 입자의 힘, 입자, 강력 입자. 전자기력은 5차원 입자, 5차원 입자의 힘이고요. 양력은 4차원 공간 입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은 뭐냐? 이렇게 여기다가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씌웁니다. 로그 포물선 방정식 이렇게 씌워서 그냥 자,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로그 포물선 방정식 이거 그대로 지워요. 그대로 이렇게 씌우면 여기 0일 때 5.8, 2의 음수 39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물론 거기다가 정확히는 2.17이에요. 2.17인데 여기 암흑 양력 2.692죠. 암흑 양력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저는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암흑 양력이라고 죠. 힘이에요, 힘. 암흑 양력은 암흑 에너지다. 네. 제가 계산한 암흑 양력의 값은 2.69입니다. 이건 물론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0.4301이죠. 이거 로그 값. 이거 0차원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차원은 뭐냐? 0차원이라는 말은 허공이잖아요. 허공. 그럼 4차원, 5차원, 6차원은 로그 성질로 양자화가 된 겁니다. 양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양자 역학이고요. 그럼 중력은 여기 0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0차원은 네, 0차원이라는 말은 허공입니다. 허공이라는 말은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 바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포물선 방정식, 좌표점 3개만 주면 됩니다. 차표점 하나, 강력, 둘, 전자기력, 셋, 양력, 좌표점 3개만 주면 중력 값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로그로 계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입자의 힘이고요. 입자가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공간에 막이 있죠. 브레인. 중성자 설명할 때 브레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브레인이 우리 우주 전체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브레인은 1차원 아닙니까? 1차원. 왜? 직선으로 쫙 뻗어 있으니까 1차원이죠. 요거. 네, 그래서 입자가 허공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그 우리 브레인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떨어지려고 하는 입자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주 공간에서 허공에 붕 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 5.85, 5.95 평균은 5.904 2의 음수 39승이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그래비셔널 컨스턴트, 커플링 컨스턴트를 그래서 5.906이라고 주장하죠. 저 5.904로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을 통합했다. 여기서 핵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그 암흑 에너지가 바로 저는 2.692라고. 그게 저가 부르는 용어로는 암흑 양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양력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암흑 양력이 존재한다. 그게 암흑 에너지다. 그러면 암흑 전자기력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세대 입자 물리학의 3세대 아닙니까? 암흑 에너지도 3세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암흑 양력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암흑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암흑 강력이라고 제가 부르죠. 자, 여기서 암흑 강력 0.0065, 암흑 전자기력 0.0458. 물론 이것을 또 분해를 하면은 이것은 4차원 암흑 0.3842, 5차원 암흑 0.0394, 6차원 암흑. 이것이 양력이 진동을 해요.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떱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이것은 이제 독립이죠. 독립을 세 개를 더하면 이 값 세 개를 더하면 0.4301 나옵니다. 2.692. 이것이 이제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원, 6차원을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어요. 전자기력이. 그러니까 베타 감마를 더하면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0.0458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디서 계산을 했냐?
네, 제 21장에서 제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파티클, 위크포스, 양력, 전자기력, 강력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다 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미 1년 전에 제가 제시했던 값입니다. 즉 여기 전자기력, 여기 돼지꼬리 있잖아요. 이 돼지꼬리에 전자기력이니까 암흑 전자기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암흑 전자기력이 도대체 뭐냐? 다시 또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암흑 에너지를 우리 공간에서 찾으려고 해도 절대 못 찾습니다.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밖에는 우리 우주 공간 밖에서 어떤 놈이 우리 우주를 향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봐. 마찬가지 암흑 전자기력이 존재를 하며 이 암흑 전자기력 역시 밖에서 우리 우주를 향해서 전자기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 2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흑 전자기력 제가 앞에서 로그값 모든 것은 로그로 계산해야 된다. 0.0394 이거 1년 전에 이미 제가 계산한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0.0394 이 0.0394는 예, 5차원 암흑 에너지 앞에서 제가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값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게 암흑입니다. 암흑. 이게 정체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98.3% 나옵니다. 98.3%. 공교롭게도 격자 양자 생략학에서 98%로 계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로 계산됐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표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98%로 계산이 됐는데 이거 논란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명확 인정을 받고 있는데 98%는 논란이 있다고 지금. 자, 여기서 논란이 뭡니까? 암흑힘 0.0394 이게 암흑이에요, 암흑.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죠. 이거는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계산됐습니다. 이거는 암흑이 도대체 뭐냐고. 양자 생략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격자 양자 생략학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암흑 전자기력을 발견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암흑 전자기력이 뭐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돼지꼬리가 여기 있죠. 네, 이것이 막 4차원, 5차원을 막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막 하면서 암흑 전자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돼지꼬리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꼬리. 글루온이 6차원에 존재하면서 6차원만 진동합니다. 6차원만 진동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암흑 강력이라는 거죠. 역시 1년 전에 제가 계산했던 암흑 강력값 이번에 3번 하겠습니다. 0.0065를 추가합니다. 암흑이라고 이게. 암흑 3세대가 존재한다. 암흑 추가하면은 99.8% 나옵니다. 99.8%. 이거 정답 아닙니까? 99.8%. 왜냐? 네, 사실 업커크 2.3 아무도 모릅니다. 다운커크 2.3 정도 된다. 다운커크 4.8 정도 된다이지.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주 99.8%라는 근사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양자 생략학에서 슈퍼컴퓨터로 1년 걸릴 거를 저는 그림과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0% 정확히는 어떻게 계산을 해내야 되느냐? 업커크 질량 모릅니다. X, 이게 X, 다운커크 질량도 모릅니다. Y. 자, 강력의 질량이 얼마냐? 제가 계산했죠. 42.15kg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거 42.15kg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력, 전자기력 질량, 요거까지 포함해서 전자기력 질량은 2.918이죠. 여기에 암흑 강력을 받죠. 암흑 강력 0.0065. 여기에 암흑 전자기력을 받습니다. 0.0458 이렇게. 네, 그래서 쑥 더합니다. 더한 값이 이제 100%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X와 Y,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질량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 질량 관계식이 이겁니다. 문제를 푼 거죠. 자, 다운커크 질량은 4.7 아니면 4.8이 정답입니다. 분명 이 4.7 아니면 4.8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아주 강합니다. 다운커크. 자, 그러면은 다운커크가 4.7일 때 업커크는 2.267이 돼야만 합니다. 4.8일 때 다운커크가, 업커크는
2.24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업커크 질량은 얼마냐? 2.2 아니면 2.3이 강합니다. 2.2? 2.2라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2.2, 2.3, 2.3이라 그러면 여기에 여기. 저는 양성자 질량으로부터 업커크의 질량 범위를 아주 더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해낸 겁니다. 2.26, 2.2, 여기 2.2 아니면 2.3이에요. 제가 훨씬 더 질량 범위 폭을 정밀하게 줄였죠. 네. 거기서 저 계산에 의하면 업커크 질량은 2.254입니다. 2.254. 네, 물론 2.254 정도. 역시 제 19장에서 네, 여기 쭉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를 쭉쭉쭉쭉쭉 더하기 계산기로 전자계산기로 뚝뚝뚝 더해 나가면 네, 여기 업커크 업 2.254. 그래서 업커크는 2.254 정도일 것이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다운커크는 4.756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업커크의 질량은 2.2 아니면 2.3입니다. 그럼 그 평균 2.5, 2.25. 네, 2.254. 다운커크 4.7 아니면 4.8입니다. 그 평균 4.75, 4.756. 어떻습니까?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밀레니엄 문제를 푼 거냐, 뭐 100만 달러 상금이냐? 아니죠.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뭐 양밀스 이론으로 풀으라는 거지 저처럼 전혀 다르게 풀으라는 게 아니죠. 저는 100만 달러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2.254가 정확한 정답이냐? 아, 약간 오차가 있어요. 약간. 자, 탑커크의 질량이 172.76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까? 아니면 172.38 뭐 아니 76이나 38이나 172 비슷한데 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98.4% 이 값을 대입하면 98.4% 이 값을 대입하면 101.3%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쿼크 자체의 정확한 질량 값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254 금방 즉 2.25 금방은 정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쿼크도 4.75 근방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 질량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자, 전자의 질량은 511kg 일렉트론 볼트로 정확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만나면 이 전자가 원래 입자잖아요. 입자.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입자죠. 그런데 입자가 아니라 열린 입자입니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의 주장이죠. 입자가 아니라 입자 물리학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열린 입자 물리학이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 열렸다는 거죠. 저의 주장은. 그래서 이 열렸으니까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아주 확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자, 여기서는 파동선, 파동선, 이게 파동선이죠. 이렇게 파동선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역시 전자기력 여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전자기력으로 묶여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저의 설명은 전혀 달랐죠. 기존 동영상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중력이라고. 요게 양성자가 중력 수책구멍이고 여기서 정자에서 요거 아까 제가 양력 있지 않습니까? 양력을 유발한다는 요놈이 중력도 유발. 요놈이 끌려가요. 이쪽으로 양성자를 중력 수책구멍이니까 얘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착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양성자 수소 원자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질량이 938 아닙니까? 938 더하기 요거 킬로 일렉트론 볼트니까 0.511. 여기는 합이에요. 합. 질량의 합 하면은 수소 질량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아니 로그로 계산하라며 무슨 또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 계산을 했냐? 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에 단단하게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입자라고 부르죠. 강력해요. 튼튼합니다. 여기 그 양성자도 마찬가지야. 튼튼해요. 자, 그럼 여기 전자. 전자 역시 조합 입자입니다. 고유 입자가 아니다. 얘도 하나의 묶음이에요, 묶음. 이게 하나의 튼튼한 묶음이니까 물리학에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자, 전자기 일렉트론, 뮤온, 타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니,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전자입니다. 전하가 있는 전자. 꽝 하고 세 개 충돌시켜요. 세 개 꽝 충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요 놈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뮤온이에요, 뮤온. 전하가 있는 뮤온. 그럼 이것도 꽝 하고 세 개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날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뭡니까? 요거 타우예요. 전하가 있는 타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게 전자고요. 전자와 요거 양성자는 서로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합이 되겠습니다. 즉 핵심이 뭐냐? 튼튼하게 묶였냐? 튼튼하게 묶였으면 로그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벗겨질 수 있으면 이제 질량의 합, 단순 합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결합 에너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가 음수 13.6 일렉트론 볼트, 즉 전자가,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중력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양성자가 중력 수체 구멍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서 쫙 펼쳐져요.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 전자를 이제 벗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자, 전자를 벗겨내 보자. 이 전자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중력, 전자기력, 양력의 조합으로, 합으로 13.6 일렉트론 볼트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죠.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음수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 음수라는 말은 얘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벗겨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이번에는 중성자에 대해서, 중성자 질량 계산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먼저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가 도대체 뭘까?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전자 반중성미자를 방출하는 거를 이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라고 부릅니다. 자,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중성자는 UDD네요. 앞에서는 UUD였지 않습니까? UUD.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양성자가, 중성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 D, 여기 D가 붕괴를 한답니다. 그것이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D가 붕괴를 해가지고 막 뭔가를 방출하면서 요 D가 U로 바뀐다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해하기가 힘드냐? 아니, 이거는 엄청 튼튼한 거거든요. 쿼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아주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뽀셔져 가지고 다른 걸로 짠 하고 바뀝니까? 제 그림을 한번 보죠. 요 D가 다운 커크가 업 커크로 바뀐대요. 제 그림이, 아니, 어떻게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막 진동을 하고 있죠. 아니, 얘가 어떻게 이걸로 바뀝니까? 1번 색깔이 달라요. 2번 진동이 어떻게 또 아주 조용하게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저의 이론에 의하면 그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성자가 붕괴를 하면서 이렇게 양성자, 이게 양성자를 뱉어내고요, 전자를 뱉어낸다 합니다. 전자를 뱉어내고요, 거기서 전자 반중성 미자, 이게 또 오리무중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전자 반중성 미자가, 하여튼 전자 반중성 미자를 배출해낸다고 합니다. 다운커크가 W 보선을 방출하며, 여기서 다운커크가 W 보선을 방출한다. 업커크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다운이 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방출된 W 보선은
곧 붕괴하여 전자와 반중성 미자, 전자와 반중성 미자로 이렇게 또 변하게 된다. 그래서 W 보손 또 G 보손이 또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도 제가 23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W 보손, G 보손, 힉스 보손은 서로 같은 거라고. 힉스 보손 질량을 부여하는 근본 입자 아니다. W 보손은 1세대 입자이고 G 보손은 2세대 입자이고 힉스 보손은 3세대 입자일 뿐이라고. 힉스 보손이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아니라고. 그럼 W 보손, G 보손, 힉스 보손 다운 쿼크 속에 W 보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W 보손이 쿼크 깨진다. 자, 이걸 한번 깨볼까요? 자, 이거를 강력하게 충돌을 시켜보겠습니다. 충돌을 꽝 하고 시키자. 그럼 얘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랑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W가 G로 바뀌어요. G 보손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질량이 바뀌는 거죠. 질량이. 다시 제가 질량이란 도대체 뭐냐? 양자 공간의 특성이라고. 양자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W 보손이 원래 이게 이렇게 가는데 공간이 바뀌었어요. 양자 공간이. 그래서 G로 바뀌었다는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W 보손, G 보손, H 보손, 힉스 보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양자 공간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변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G 보손으로 됐다. 그 G 보손이 또 이것도 충돌을 시켜보자. 쫙 얘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트레인지 쿼크, 바텀 쿼크가 돼요. 바텀 쿼크가. 근데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얘가 얘로 질량이 바뀌는 겁니다. 질량이. 이게 여기서 양자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W 보손, G 보손, 힉스 보손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여튼 다운 쿼크 속에 W 보손 들어있다고. 맞다고. 그래서 여기 다운 쿼크 속에 W 보손 들어있다고. 네, 이거 맞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아니 이거를 다운 쿼크를 부시면 그냥 부셔지는 겁니다. 얘가 쿼크로 안 바뀐다는 거죠. 부셔져 버렸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보유한 슈퍼컴퓨터, 양자 전기 역학 방정식, QCD 전자기 이론, 전자기력의 양자 이론을 적용하여 중성자와 양성자 질량 차이 0.14%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0.14%, 요게 양성자죠. 양성자보다 0.14% 더 무겁습니다. 이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양성자 질량도 계산 못하는데 지금 90%로 계산됐다, 98%로 계산됐다, 98%는 논쟁의 대상이다. 양성자 질량도 계산을 못하는데 중성자는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0.14% 차이를 밝혀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 중성자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테두리 요것이 이렇게 있죠. 앞에서 제가 이것이 브레인입니다. 이것이 이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가 만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이렇게 감싸고 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질량은, 일반 중성자 질량은 계산되어 있죠. 정확히 939.565 이렇게 정확히 측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자가 있다는 거죠. 양성자는 938 아닙니까? 여기 전자가 있다는 거죠. 전자는 511kg 일렉트론 볼트 아닙니까?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죠. 그냥 딱 분리가 될 것 같죠. 요게 요렇게 슝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하기예요, 더하기.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때 더하기 하고 어떤 때 로그, 어떤 때는 그냥 더하기냐. 그냥 더하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를 빼면은 782 킬로 일렉트론 볼트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모자라다는 거죠. 782라는 숫자가 이게 남게 돼요. 이게 모자르게 된다. 자, 근데 요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 요거 제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거.
이 브레인이 782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레인 질량을 한번 계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세대 중성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세대 중력선. 중력선이라는 말은 중력자, 광자, 글루온. 그 근원에 대해서는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이 있고, 막이라는 거죠. 브레인이 우리 우주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뭔가가 때리면 그 브레인이 일부가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툭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브레인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즉 6개. 왼쪽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전자를 만들고요. 오른쪽이 돌돌돌 이렇게 말려가지고 반전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 되겠습니다. 6개. 중성미자 3세대, 중력선 3세대. 이것이 막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을 진동하고 있다. 그 진동을 계산한 것이 제 19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성미자 진동현상, 중성미자 진동현상으로 노벨상 2사람, 4사람 아니면 2사람 이렇게 받았습니다. 중성미자 진동현상 아주 중요합니다.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이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차원 진동.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전자 중성 미자예요. 원래 전자 중성 미자는 이겁니다. 이건데 4차원, 5차원, 6차원을 막 진동을 해버립니다. 네, 거기서 요거 값. 이 값이 중성자에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설명드리면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것 중에 중성미자에 들어있는 거는 요놈이라는 겁니다. 요놈. 왜 그러냐? 역시 양자 공간이란 도대체 뭐냐? 양자 공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중력선 3세대도 마찬가지. 요놈 보시면 가장 질량이 무겁지 않습니까? 가장 질량이 무겁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 15.52 쭉쭉쭉, 그 다음에 114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죠. 이 값에 로그를 취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방금 설명했고 로그를 취합니다. 그 로그의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 하나에 단단하게 묶였으니까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4.596입니다. 거기에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이 빨간색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전자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파란색도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2파이배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2파이. 2파이라는 말은 이제 디렉 상수, 그다음 플랑크 상수, 그 관계가 2파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2파이가. 네, 그래서 파란색도 있으니까 파란색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하면 28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얘가 암흑 양력을 받고 있어요. 암흑 양력을. 자, 여기에 암흑 강력을 요 놈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암흑 전자기력을 받고 있다. 네, 이거 암흑 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양력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해서 계산을 쭉 해 나가면 77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의 무게가 773이라는 거죠. 773. 근데 정답은 782가 돼야 됩니다. 782가 정답이에요. 근데 773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8966 일렉트론 볼트, 이만큼. 그리고 참고로 전자가 510 아닙니까? 510. 브레인이 773. 이 브레인의 무게가 전자의 무게랑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인이 약간 더 크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8966, 이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양수죠. 앞에서 전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자의 결합 에너지 음수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음수 13.6. 근데 이건 결합 에너지예요. 근데 양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 에너지 아닙니까? 분리 에너지.
요거 브레인의 분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분리 에너지가 바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를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즉 분리 에너지 때문에 중성자가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구속 중성자, 원자 핵 속에 있는 구속 중성자는 안정적이에요. 왜냐?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곳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거죠. 구속 중성자는. 근데 이게 원자 핵 속에 있던 중성자를 밖으로 꺼내면 우리 공간에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간에 위치하면 얘가 진동을 해버려요. 진동을. 가장 무거운 놈으로 있었는데 진동을 하면은 질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질량이 우리 공간으로 꺼냈다. 그럼 자유중성자가 된다. 그럼 질량이 떨어지잖아요. 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게 상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붕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역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의 원인은 요거다. 요거 물리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브레인에 분리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럼 왜 분리냐? 바깥쪽 파랑은 펼쳐지려고 합니다. 여기 바깥쪽 파랑색은 펼쳐지려고 하는데 안쪽에 있는 빨강색은 모여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입니다. 빨간색은 펼쳐지려고 해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파란색은 안쪽으로 모여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방금 했던 얘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려는 불안정한 상태로 항상 불안정하다는 거죠. 얘가 항상 불안정해요.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게 분리 에너지 그 숫자가 요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속 중성자는 얘가 하도 커요. 질량이. 이거를 꺼내면 진동을 해가지고 질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분리 에너지가. 이 분리 에너지가 중성자 질량의 1.1%를 차지하네요. 이 중성자가 바로 생명체의 비밀이다. 생명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의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제 유튜브 동영 사이트 사후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편 정도의 동영상으로 사후세계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하며 그 시뮬레이션 우주 세상은 중성자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태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붕괴되고 있고 요거 브레인 요 브레인이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브레인 이놈이 안쪽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전자를 이루고요. 바깥쪽 파란색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반전자를 이루고 그것이 제13장에서 설명했던 양자 얽힘입니다. 전자가 있고 반전자가 있고 이렇게 얽혀져 있죠.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정체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중성자 바깥쪽 껍질 브레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우주가 있고 시뮬레이션 우주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우주에 반전자가 존재하고 우리 우주에는 전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생명체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즉 무생명체는 이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생명체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간단하게 양자 공간의 로그 특성으로 전자계산기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슈퍼컴퓨터로 양자 전기 역학 방정식, QCD 전자기 이론, 전자기력의 양자 이론 이 수식, 어마어마한 복잡한 수식을 슈퍼컴퓨터로 푸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양자 공간은 로그로 계산을 하라고 거기에 암흑힘 3세대 그 암흑힘 3세대 중에 암흑 양력이 바로 암흑 에너지 물리학에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암흑 힘 3세대를 추가해서 로그로 풀으라고. 그러면 계산기로만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 이게 맞을까? 앞에서 봤던 양자 생력학이 맞기 위해서는 요거 지금 엑시온, 마이오론, 보손, 비활성, 중성미자, 자기홀국, 테크니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결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일 이론, 즉 양자 생력학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